반도체 조달에 문제를 겪은 일본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 유치에 발을 뻗고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담긴 성장 전략 원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재건해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반도체의 약 64.2%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과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해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5G와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 디지털 투자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 대만 TSMC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던 일본 정부가 하나로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대만 TSMC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은 TSMC는 20여 개의 일본 현지 업체들에 37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금 절반은 일본 정부가 지불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파운드리 강자인 대만 TSMC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겐 달갑지 않은 뉴스임엔 틀림이 없는데요. 어쩌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TSMC를 유치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 지난 2019년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큰 기대를 걸었던 TSMC의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은 미국으로 물 건너갔지만 연구 거점을 유치했으니 일본 정부는 뒤처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되자 일본에서는 일본 자체로 점유율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슬픈 사실이지만 꼬리를 흔들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한국보다는 훨씬 낫다. 대만은 일본의 우호적인 국가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의식하는 의견도 역시나 많았습니다. 나쁜 쪽으로의 기대는 절대 저버리지 않는 일본인데요. 대만과 협공해서 삼성을 제대로 짓밟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제 일본에서 생산하는 소재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라. 일본과 대만은 친구이므로 손을 잡고 서로 돕고 있지만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합니다와 같은 의견들이 수백 개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과거 1990년대 반도체 강국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한국과 대만 등에 밀려 점차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대패했던 일본은 또다시 불어닥친 글로벌 반도체 쟁탈전에서는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 반도체 강국이 되어버린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잘나가는 해외 기업과 손을 잡는 게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내각 관방의 한 간부는 일본 기업 단독이 아닌 해외 기업과의 연합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하며 TSMC 이외에도 향후 유력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 및 인수, 기술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으로 인해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던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대만 TSMC에 자동차 반도체 증산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평균 3개월 이상 생산 과정을 소요하는 극도로 복잡한 상품입니다. 복잡한 공정의 특성 때문에 반도체 증산을 위한 생산 시스템 변경이 쉽지 않은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장 증설의 경우는 공장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12에서 24개월이 소요되고 장비를 설치하고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12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됩니다. 시험 생산을 거쳐 양산 시스템을 이루고 나아가 경제성이 있는 수율을 확보하기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현재 경제성이 있는 수율은 무결함 반도체 회수율이 90%가 돼야 합니다. 최소 4년 정도 시간을 소모해야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독촉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지목되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TSMC의 연구 거점 건립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정황을 봤을 때 TSMC는 새로운 연구보다 반도체 증산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세계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 인텔과 삼성전자, TSMC의 상위 3개사의 매출은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 매출의 49.7%에 달합니다. 나머지 12개 제조사의 매출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상위 3개사를 제외하고는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가중되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산 규모와 시장 점유율이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TSMC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무리해서 감행한 일본 정부의 연구 거점 관련 투자가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반도체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 TSMC는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TSMC는 대만의 우수한 반도체 생태계와 안보 차원에서 핵심 수요처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공장을 다변화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TSMC는 미국 시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반면에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의 비중이 큽니다. 일본 정부가 TSMC를 등에 업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패권 경쟁에 가세한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넘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포괄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뉴욕과 텍사스, 애리조나주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과 인프라 혜택 등을 늘리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고 이후 1980년대 일본으로 생산 중심지가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미국이 일본산 반도체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입혔고 이때 한국과 대만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물류 비용이 저하되고 직접 투자를 통해 세계를 상대로 비용 효율성이 높은 공급 사슬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사슬에서 한국은 뚜렷한 존재감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서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외면할 수 없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한 미국이나 중국은 한국에 쉽게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넘고자 하는 산은 생각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안보 장치가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의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 가치는 기술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결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한국도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들에 내줬던 반도체 장비 투자 1위 자리를 탈환하며 공격적으로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직전 분기와 견져보더라도 82%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으로 한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2019년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라는 일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승승장구하며 그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시행 2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의 최전선에서 바이든에게는 편자의 못으로 시진핑에게는 10년 말검으로 상징되는 생존의 전마이자 무기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어서 말을 잃었다. 말이 없으니 전쟁에서 졌고 결국 왕국은 멸망했다.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다 라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예로부터 전마와 무기는 국가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이창한 부회장은 한국에게 반도체는 미래의 거북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노로 만드는 거북선이란 것이죠. 역사 속에서도 그랬듯이 일본은 거북선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